안녕하십니까. 포항고등학교 화학공학과 이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폴리스타이렌 블락폴리 노멀티 메타플레이트 코폴리머를 매트릭스하는 컨덕티브 나노 컴포지트의 특성과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덕티브 컴포지트 폴리머라는 것은 다른 여타의 필라의 도움이 필요 없이 고유의 전기전도를 갖고 있으며 또한 특성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범위에서의 전기 전도사를 보이는 특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컨덕티브 폴리머 자체는 프로세스빌리티가 나쁘고 또한 인바이러먼탈 인스테빌리티를 갖고 있으며 피지컬 프로퍼티가 나쁘다는 단점이 있어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해결책으로 도출된 것이 컨덕티브 컴포지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컨덕티브 컴포지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퍼코레이션 스웨시홀드라는 인기값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인기값이라는 것은 전도성 성분이 컴포지트 내에서 증가함에 따라서 갑자기 전기 전도성이 성질이 점프해서 증가하는 포인트를 가르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초기 컨덕티브 컴포지트에 대한 연구는요. 먼저 포스트 폴리머와 컨덕티브 필러를 블렌드해서 만든 블렌드 시스템이 연구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블렌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퍼코레이션 스웨시홀드가 상당히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른 방법의 컨덕티브 컴포지트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포스트 폴리머와 컨덕티브 폴리머 사이에 스피노달 디컴포지션이라든지 또는 뉴클리에이션 같은 페이즈 세퍼레이션을 이용하여 로우 퍼코레이션 스웨시홀드를 얻게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또한 더 낮은 퍼코레이션 스웨시홀드를 얻기 위하여 다이블라 코폴리머와 같은 블락 코폴리머의 한쪽 도메인이 컨덕티브 컴포지트에 셀렉티브 할 때 이러한 다이블라 코폴리머를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컴포지트의 제조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험의 목적은 다양한 폴리파이롤의 성분 조성에 따라 컴포지트에 나타내는 전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였으며 또한 로우 퍼코레이션 스웨시홀드를 받는 컴포지트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했습니다. 또한 슈 얼라인을 통하여 얼라인 되었을 때 컨덕티브 컴포지트의 언아이소토픽한 컨덕티브를 갖게 되는 성질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재료입니다. 다이블라 코폴리머로서는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노멀티 메타플레이트 다이블라 코폴리머를 음료 중합에 합성하였습니다. 음료량은 67,000이고요. PDI는 1.03입니다. 또한 컨덕티브 폴리머의 모노머로서는 파이로를 사용했으며 옥시나트 및 게시레로서는 페릭 클로라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샘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컴프레션 몰딩을 통하여 0.3mm 티크니스의 필름을 제조하였고요. 이것을 18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원링을 한 후 캔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0.5몰 파이롤 수용액 상태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디빙을 하였고 이것을 중수로 워싱을 한 다음에 게시할 수 있는 페리클로라이드 수용액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충분히 디빙을 한 후 이것을 다시 중인수로 워싱을 하고 48시간 동안 백혈마에서 룸 템퍼러처에서 드라이닝 후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툴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실험을 통하여 블락 코폴리머의 마이크로스프트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요. 블락미터를 통하여 시와 얼라인을 위한 실험 및 트랜지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샘과 TM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스코프적인 모클로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S과 에락스 리뷰를 이용하여 조성 분석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포인트 프로브 및 2포인트 프로브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기 전도성을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KSKM 미림의 다이블락 코폴리머는 레어로드 테스트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160도씨에서 디스오더 오더 트랜지션 템퍼레처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60도씨 밑에서는 디스오더 스테이트를 만나 160도씨 이상에서 어닝을 할 경우 나이블라 코폴리머의 독특한 형태 마이크로스트럭처인 라멜라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을 다시 삭스 실험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페리오드 레이스가 25.1나노미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나이블라 코폴리머 필름을 이용하여 디핑 시 보시는 것 같은 디퓨전 비율을 갖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파이로의 양이 매트릭스에 대해 폴리파이로의 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을 다시 타임의 이분해성에 플러스할 경우 직선방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퓨전 비율은 픽스로우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컨테이너를 측정을 통하여 보시는 결과에서처럼 폴리스타일린보다 폴리노아비틸 메타플레이트 호모폴리머가 훨씬 좋은 파일 필름 소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필름이 소형 상태에서 디핑되었을 때 파일 필름 인펙션을 통해서 PNDMA 도메인 쪽으로 파이볼과 페리클로이드가 침투되어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스킨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컨덕티브 컵바이스에 대한 예인데요. 컨덕티브 폴리머와 포스트 폴리머 사이의 블렌드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포콜레이션 스레시홀드를 지날 경우 보시는 것 같은 컨덕티브 폴리머 사이에 컨택을 통하여 커런트 피스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파티클들이 직접적인 컨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영역에서 포콜레이션 스레시홀드를 나타내고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컴포지 자체가 컨덕티브 폴리머의 단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컨덕티브 폴리머와 나이블라 코폴리머를 이용한 시주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면서 나이블라 한쪽 도메인 내에서 컨덕티브 커런트 패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할 경우 위에서 한 사람 달리 적은 웨이트 퍼센트의 전기 전도성 성분을 이용하여서 충분한 컨덕티비티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샘심을 통해서, 샘 이미지를 통해서 파이롤이 디퓨전대로 들어갔을 경우 서피스상에서의 스웰링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응 초기에는 필름의 서피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반응이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서 스웰링 현상 및 폴리파이롤 합성에 의해서 러피니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락스 시험입니다.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진행되어서 매트릭스 내 폴리파이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시로 사용되고 있는 페리클로이드의 클로라이드 픽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결과에서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FE 원소의 픽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저희의 워싱 과정 중에서 표면에서 컴포지트 표면에서 옥시단트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UV 실험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폴리파이롤 합성됨에 따라서 폴리파이롤의 캐릭터리스틱 픽이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것으로부터 저희 컴파스의 내부에 폴리파이롤이 잘 합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에스카 실험을 통하여 뎁스 프로파일로 파이폴리파이를 갖고 있는 나이트로젠의 성분에 대해서 분포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결과는 초기 서피스에서 초기 스펙트럼을 얻고요. 그 다음에 한 사이클에 10나노씩 뎁스를 깎아내면서 다시 스캔을 하면서 나이트로젠의
조성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대 100나노미터까지의 데스 프로필을 확인하였고요. 반응 충전을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표면에만 그 폴리파이럴이 내부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 초기에 표면에만 나이트로젠 픽이 확인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진행돼감에 따라서 물론 필름 표면에서부터 그레디언트 갖고 폴리파이럴이 감소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약 100나노 정도의 두께에서는 폴리파이럴이 성분이 일정한 어떠한 세츄레이션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삭스 실험을 통하여 다이블럭 도메인 내에서 폴리파이럴이 합성될 경우 폴리파이럴의 합성이 도메인의 스트럭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삭스 실험의 데이터로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초기 미트의 도메인 스페이싱은 25.1나노인데 보시는 결과에서는 반응이 끝 종결의 부분에서는 26.4나노인데 약 1나노 정도의 도메인 스페이스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폴리파이럴이 합성된 도메인이 확정되었지만 도메인 스페이싱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삭스 실험의 데이터의 보충 자료로서 TM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튬 다이블럭 코폴리머에서의 경우에서 이것은 루세인 테트라옥사이드로 10분 동안 스테인한 결과로서 검은색 부분이 폴리스타일렌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얀색 부분은 노멀미틸 메타플레이트 도메인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튬 폴리머와 폴리파이럴을 합성할 경우 물론 약간의 그 파이럴의 PMEMA 도메인의 익스텐션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커다란 어떠한 구조적 변화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저희는 필름의 수평량과 수익 반응의 정비 전도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약 1웰트% 정도에서 수평량과 수익 반응의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약 이 정도가 퍼코레이션 스레시홀드라고 저희는 구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이블럭 코폴리머를 매트릭스하는 컴퍼니스에서 아이소트리픽한 컨덕티브 컴퍼니스를 얻기 위하여 실험을 실행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RDS를 이용하여 1mm 두께의 플레이트를 슈어 얼라인을 시킨 후 위에서 보시는 2D 삭스 데이터를 통하여 슈어 방향에 패러럴하게 도메인이 얼라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샘플을 이용하여 저희는 앞에서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 전도성 컴퍼니스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스킬입니다. 일반적인 다이블럭 코폴리머는 페이지 스퍼레이션이 되었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라멜라 형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얻게 되는데요. 월크 스타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랜덤하게 방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매트릭스로 해서 폴리파이를 합성할 경우에는 XYZ 방향 모든 방향에서의 전기 효능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할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는 결과에서처럼 아이소트리픽한 컨덕티브 컴파이스를 얻게 되는데요. 저희가 슈어 얼라인을 통하여 얼라인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메터 스트럭처가 슈어 방향으로 패러럴하게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블럭 코폴리머 필름을 매트릭스로 사용하여 폴리파이를 합성할 경우 XY 방향으로는 전기 전도성을 띠게 되지만 Z 방향으로는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지 않게 되어 아이소트리픽한 전기 전도성 컴파이스를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슈어 얼라인을 통하여 제조된 컨덕티브 컴파이스의 필름의 수평방향과 수익방향의 전기 전도들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결과에서처럼 적색 부분은 슈어 얼라인을 한 거고요. 녹색 부분은 얼라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평방향의 전기 전도에 있어서는 얼라인을 한 것과 얼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약 1웨이트 정도에서 전기 전도도가 급격히 증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어 얼라인을 한 경우에 수직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한 전기 전도를 측정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얼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2웨이트 파이트 정도에서 퍼포먼스 스레시홀드를 보이게 되는데 온라인을 한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돼서 폴리파일의 웨이트 타입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증가하더라도 전기 전도성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저희는 아이소트로픽한 컨덕티브 나노 컴파일을 제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폴리파일 RTSPM 디메이터를 컴폴리머 컴파스를 통해서 낮은 폴리파이롤의 낮은 프랙션에서 퍼포레이션 스웨시홀드를 갖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낮은 퍼포레이션 스웨시홀드는 PSPNBM의 라이브라 컴폴리머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의해서 기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라이브라 컴폴리머를 수요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할 경우에 앞에서의 결과처럼 아이소트로픽한 컨덕티브 나노 컴포지트이 제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